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오늘은 쓸쓸하게 혼자 한번 찍겠습니다. K리그 1 24라운드 프리뷰입니다. 내용 중에 23라운드 리뷰를 최대한 많이 섞어 넣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광주와 전북전이고요. 26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포맷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좀 간단하고 잘 보이실 수 있게, 그리고 제 장점 중에 하나인 스탯, 제가 이 기록 찾고 숫자 찾는데 제가 좀 취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한번 녹여본 새로운 포맷이 되겠습니다. 최근 5경기 폼 보면 광주는 승무, 승, 패무, 최근 2경기 연속 승리가 없고요. 전북은 승무, 승, 승, 승. 뒤에 스탯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꾸준히 무패를 달리면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전적 보면 두 번의 맞대결이 있었고요. 2대 2로 첫 번째 경기에 비겼죠. 그때 꼼파뉴 선수 가 K리그에서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헤더 두 방으로 광주에 아픔을 줬고, 하지만 아산이 오우성의 연속골로 광주가 따라붙어서 2대 2가 나왔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전진우의 결승골로 전북이 1대 0으로 승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주 결정자를 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김진호 선수가 지금 장기 부상 중이죠. 광주 출신인 정호연 선수와 함께 나란히 지금 십자인대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빠른 쾌유를 좀 기원을 하겠고요. 가브리엘 선수는 뭐 무릎 부상 여파도 있고 최근에 또 심리적인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엔트리에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요 스탯, 이게 새로운 코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광주의 특징이 있다면 최근 홈 6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 경기 김천전에서도 선제골 넣고, 근데 두 번의 득점이 취소되는 그런 불운 끝에 1대 1로 비겼거든요. 그런 만큼 어떻게든지 홈에서 승리의 기운을 다시 되찾기를 바랄 것 같고요. 특히 광주가 최근에 선제골을 넣은 4경기에서 1승에 그치고 있거든요. 지난 수협전에선 역전패를 당하기도 했고, 여러모로 선제골을 지키는 능력, 광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패스 플레이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단단한 수비에 기반을 한 그런 축구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수비가 살짝 흔들리는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전북은 뭐 더할 나위 없죠. 19경기 연속 지금 리그에서 무패입니다. 최근 승점 페이스라면 2018년에 기록한 K리그 단일 시즌 최다 승점 기록도 지금 넘볼 수 있는 그런 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팀, 어느 감독이 전북의 페이스를 끊을지가 이번 라운드에서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전북은 최근 광주 원정 4경기 연속 지금 패배가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북이 우려해야 될 거, 이 경기에 가장 키플레이어 될 것 같은데, 아사니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습니다. 떠나냐 안 떠나냐, 그런 와중에 최근에 폼이 그야말로 미친 왼발을 지금 발휘하고 있거든요. 4경기 연속골입니다. K리그 입성한 이후에 3년 동안 4경기 연속골은 없었는데 가장 좋은 페이스, 특히 4경기에서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왼발 상태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전북이 몰아붙일 수 있겠지만 아산이 한 방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것 같고, 전북에선 김진규 선수를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지금 커리어 최다 공격 포인트 지금 3골 2도움이거든요. K리그 1 기준으로 그 정도로 중거리 슈팅 능력이 지금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광주 아사니의 왼발이냐, 전북 김진규의 왼발 혹은 오른발이냐가 이 승부를 가리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승부 예측을 해보면 전북의 무패는 당분간은 끊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주중 경기 로테이션 없이 돌리는데도 선수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최근에 광주의 홈 무승, 그리고 수비의 불안, 이런 걸 따졌을 때 전북의 승리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같은 날 같은 시각 펼쳐지는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안양전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 폼을 보면 수원FC 같은 경우에 패패패 승승, 그러니까 3연패 뒤에 지금 2연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근에 흐름을 확실히 찾았다. 그게 영입생들의 영입 효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안양 같은 경우에 승 패패패 승, 마찬가지로 3연패를 한 시기도 있었지만 지난 라운드 때 대구를 잡고 승리의 기운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팀 모두 좋은 분위기에서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선 안양이 모두 승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에서 3대 1, 특이하게도 외국인 선수가 모두 득점을 한 그런 경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도 외국인 선수 못다 선수의 멀티골로 안양이 2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못다는 손해포시전 두 경기에서 3골을 넣는 그야말로 손해포시의 신흥 킬러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결장자는 손FC는 윤빛가람 선수 이 장기 결장 중이고요. 이지솔 선수가 지난 포항전 때 다쳤는데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안양은 박종현이 장기 부상 중이고 토마스 선수가 카드 징계로 이날 빠지는 만큼 이 토마스의 빈자리를 메우는 게 안양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권경원 선수의 어떤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스탯을 보면 손FC는 시즌 첫 2연승 중입니다. 지난해 8월 이후 거의 11개월 만에 첫 연승이니까 이런 흐름은 참 손FC 팬들에게는 참 오랜만에 맛보는 연승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광주전 승리로 홈 3연패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안 서울에서 영입한 윌리안 선수가 최근 두 경기 연속골, 지금 프리킥도 넣고 필드골도 넣고 두 경기에서 세 골을 넣으면서 새로운 에이스로 떠오르고 있다는 또 기록도 나오고 있고 안양은 지난 대구전 4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K리그 1 데뷔 이후에 최다골 단일 경기 그리고 최다골차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손FC전 2연승 말씀을 드렸죠. 김보경 선수는 무려 1208일 만에 K리그 1에서 득점을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올 시즌 최고령 득점 순위는 3위, 35년 9개월 16일 에드가와 이청용 다음으로 많은 나이에 득점을 했습니다. 이날 김보경 선수가 모처럼 출전을 한다면 뭐 지동원 선수와 같이 오랜 기간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춘 선수와 다시 한번 그라운드에서 제외하는 그런 감격적인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해보면 안양이 확실히 손FC에 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FC가 측면 자원에 충분한 좀 보강을 하면서 좀 속도감이 살아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홈 2점 조금 맞는다면 저는 수원FC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수원FC의 승리를 점찍겠습니다. 다음은 김천 제주전입니다. 같은 시각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요. 최근 5경기 폼부터 보면 김천은 무승 패승무 2경기 연속 무패 중인데 특이한 게 김천은 퐁당퐁당입니다. 뭐 승무, 승패, 승무 이렇게 연승도 없지만 연패도 없는 그러니까 김천이 왜 2위와 3위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행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주는 패패 무 승승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에서 지금 찍고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오름세를 탄 그런 흐름입니다. 흐름상으론 제주가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김천이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는데요. 첫 번째 맞대결에선 3대 2로 지금 김천이 승리했습니다. 김천 신병인 이건희 선수가 제주 소속으로 득점을 했지만 뭐 이동경 그리고 박상혁, 원기종 선수의 득점으로 김천이 승리했고요. 두 번째 경기에서는 이동경 선수가 득점했지만 또 이번엔 제주의 유리 조나탄이 동점골을 넣으면서 1대 1로 비긴 기억이 있습니다. 주요 결장자는 김천 박찬용 선수가 이날까지 좀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맹성홍 선수는 지난 광주전에서 허리를 다쳤지만 출전에는 아주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제주는 좀 고민이 있죠. 안태현 선수가 서울전에서 출전하자마자 지금 다쳤거든요. 골반, 이 고관절 쪽에 지금 탈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바로 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진료를 받았지만 아마 이날 경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뭐 크게 부딪혀서 다친 것보다 넘어져서 또 다친 거기도 하고 이 낯선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들여서 치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안태현 선수가 빠진다면 임창호 선수가 아마 그 자리를 메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천은 지난 시즌부터 모든 팀을 통틀어 가장 꾸준한 팀입니다. 전북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고 울산은 위에서 아래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다들 모든 팀들이 다 사연이 다 조금씩 다른데 김천만큼은 고요합니다. 호수처럼 그런 잔잔한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기록 보니까 2024년 이 정정용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하스로 내려간 날을 다 포함해도 단 8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최소 6위 정도 그리고 최대 2위까지 올라가고 선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다. 진정한 강팀, 진정한 빅4는 어떻게 보면 김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김천 고민이 있죠. 최근 8경기에서 멀티 득점이 단 한 번에 그쳤는데요. 여기에는 뭐 어느 정도의 책임은 이동경 선수에게도 있는데 최근 8경기 만에 그 광주전에서 득점을 했습니다. 뭐 정정용 감독도 얘기했듯이 이동경 선수가 조금 더 득점을 해줘야지 팀이 힘을 받을 것 같고
김천은 또 다른 고민이 최근 3경기 연속 전반에 선제 실점 한 건데요. 뭐 아무래도 후반에 실점하는 것보다 전반에 실점하는 게 뭐 더 낫다, 뭐 더 안 좋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한 방 얻어맞고 시작하면 일단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무엇보다 좀 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좀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뭐 역전승도 나오면서 1승 1무 1패 승점 4점을 따내긴 했지만 가장 좋은 흐름은 김천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제골을 넣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아마 정 감독은 바랄 것 같습니다. 제주는 놀랍습니다. 최근 8경기 성적 승점 16점, 경기당 평균 승점 2점을 따내고 있는데요. 찾아보니까 같은 시기에 전북에 이어서 성적이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준우승 페이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포획 감독과의 경쟁은 아마 불가피하겠지만 7월 감독상 후보에는 김학범 감독이 무조건 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제주는 뒷심이 상당히 지금 좋아졌어요. 전반전 득점이 8골, 공동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에는 아마 많은 제주 팬들도 공감을 하시겠지만 골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후반전 득점은 18골이에요. 거의 2배가 넘는데 이 기록은 전체 공동 3위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의 축구는 후반전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지난 서울전에도 후반에 득점을 2골을 이창민의 프리킥과 그리고 임창우의 헤더로 역전 승은 아니죠. 네. 2골을 넣으면서 3대 2로 승리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창민 선수는 그 지난 서울전에서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했거든요. 기록을 보니까 2018년 4월 인천전 이후로 거의 7년 만에 같은 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동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창민의 발끝도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승부 예측을 해보면 제주가 기록을 찾아보면 경상도 원정에서 최근 9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 수도권에서는 곧잘 승점을 따내는데 뭔가 원정 거리 이게 어느 정도의 좀 힘드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리고 주중 경기가 있었던 만큼 원정길은 험난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 홈 2경기에서 보여준 연승 흐름과는 조금 다른 경기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만 김천 역시도 지금 득점이 팡팡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빅매치입니다. 다음 날 열리는 대전과 서울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 최근 5경기 폼 보면 대전은 무무무무승 5연무 끝에 울산을 꺾고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반등을 했습니다. 5월 이후에 근 2달 만에 거둔 승리여서 대전 팬들은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반면 서울은 무패를 달리다가 지난 제주전에서 막판 실점으로 극장골을 얻어맞으면서 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어떤 두 팀의 분위기에는 좀 상반된 희비 쌍곡선을 그렸다고 할 수 있고요.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을 보면 첫 경기는 2대2 무승부, 구택이 멀티골 넣었지만 문선민과 링가드의 골로 서울이 따라붙었고 두 번째 경기는 0대0 무승부, 두 경기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주결장자는 대전은 밥신과 박규현 선수가 좀 복귀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에르난데스가 나왔다 다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황선홍 감독이 걱정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부상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일단 괄호를 쳐놨습니다. 서울은 장기 부상자인 이한도 선수가 빠지고요. 최준 선수는 누적 경고로 이날 경기를 쉬게 됩니다. 여기에 클리말라 선수 지지난 경기 때 부상을 입어서 지금 회복 중인데요. 이날 경기까지는 살짝 좀 불투명해 보여서 지금 괄호를 쳐놨고 류재문 선수는 햄스트링 부위이기 때문에 이날 경기 출전은 살짝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김주성 선수와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돌아오기 때문에 수비의 어떤 무게감 은 어느 정도 좀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대전 역시 구택 선수가 카드 징계를 싣고 돌아온 만큼 공격의 옵션은 하나 더 늘어난 셈이 됐습니다. 주요 스탯을 보면 대전 같은 경우는 5경기 연속 무승부에서 탈출을 하면서 다시 2위를 탈환을 했죠. 대전은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멀티 득점. 이 하위권으로 지금 추락하고 있는 울산 같은 경우에는 득점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대전은 지금 꾸준히 못 이긴 와중에도 득점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경기 중 3경기에 멀티 득점을 하면서 무패 행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대전은 최근 6경기
최근 6골을 각기 다른 선수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구택, 정재희, 김현욱, 에르난데스, 이명재 그리고 울산전 승리 주역인 김준범까지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득점이 터지는 만큼 서울 수비 입장에서는 '어디를 막아야 돼?' 아마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은 승격 이후에 서울전 홈 경기에서 지금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릴 정도로 홈에서만큼은 서울의 강한 면모 보이고 있다.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서울은 제주전 승리로 원정 6경기 연속 무패가 중단이 됐습니다. 서울은 최근 14경기에서 다만 제주전 제외하고는 다 한 골 이하로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리만치 제주의 약한 면모를 보이는데 다른 어느 팀을 만나도 멀티 실점을 내주지 않는 그런 흐름.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주성과 김진수가 돌아온 이상 지난 제주전과 같은 실수는 좀 반복할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좀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황도현 선수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최근 3경기 연속 어시스트라고 더라고요. 지난 경기에서 링가드 선수의 원더골도 어시스트했고 이번에도 강박적인 패스로 조용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했죠. 근데 특이한 게 이전 17경기에서는 단 1도움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뭔가 이 어시스트한 맛을 좀 느끼고 있다. 감을 좀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도윤 선수 그리고 대전에서는 울산전 득점으로 폼을 올린 김준범 선수 두 선수의 맞대결을 주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측은 좀 어려운데 이것도 좀 안전한 선택을 하겠습니다. 대전이 그렇게 많이 최근에 비긴 이유 그리고 서울과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비긴 이유 다 있다고 봅니다. 대전이 득점이 지금 잘 터지고 있지만 서울 역시도 최근에 공격진에 많은 선수가 영입되면서 득점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땐 무승부가 공평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같은 날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와 포항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 폼을 보면 대구가 무패 무패패 그리고 포항이 무승 패패패 두 팀 모두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걸 이 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대구는 2연패 포항은 3연패 중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을 보면 두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가 나왔는데요. 첫 경기에선 1대1 무승부, 오베르단과 에드가가 한 골씩 주고받았고 두 번째 경기에선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요 결장자는 대구는 까이오 선수가 카드 징계로 빠지죠. 여기 홍정훈 선수가 얼굴 부상으로 빠집니다. 다만 황재원 선수가 기초군사훈련 받고 나서 장기간 좀 결장을 했는데 이날 아마도 높은 확률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재원이 돌아오면 수비진 운용을 하는데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직 뭐 수비 1명 빠졌고 수비 2명 빠졌다고 3백에서 4백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날 김명수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날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대구가 거의 뭐 이대로 가면 강등이다 뭐 이런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포항을 상대로 승점을 따내지 못하면 대구 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안정적인 수비를 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포항은 김동진 선수, 기성용 선수의 파트너로 나섰던 김동진 선수가 지금 그 퇴장 징계로 빠집니다. 다만 오베르단 선수가 지금 2경기 징계 씻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베르단과 기성용의 조합을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 대구가 세징야 돌아오고 나서 세징야가 그래도 나이 있는데 얼마나 하겠어 라고 하지만 정작 들어오니까 세징야가 지금 밑에 기록에 나왔듯이 최근 5경기에서 지금 6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한 모습 보여주잖아요. 근데 오베르단도 약간 그런 존재거든요. 분명히 이 오베르단이 없을 때의 경기력과 오베르단이 있을 때 경기력에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가 유념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요 스탯을 보면 대구는 최근 12경기 연속 무승 중입니다. 12경기 동안 못 이긴 건 2022년 이후에 3년 만인데요.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중이거든요. 뭐 무실점도 중요하지만 사실 최소한의 실점을 하면서 어떤 승점을 따내야 되는 팀이 대구인데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방증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양전 대패는 선수단 분위기에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추스를 넣었을지 까이오 없이 수비진을 어떻게 꾸릴지 아마 김명수 감독은 이번 주중 내내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대구 세징야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근데 다만 세징야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존에 그래도 틈틈이 골을 넣었던 선수들에서 지금 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포항도 고민이 많죠. 기성용 영입하고 흐름 좀 타고 3-4위까지 올라가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어느덧 3연패입니다. 3연패는 지난해 7월, 8월 6연패 이후에 꼭 1년 만인데요. 이 흐름이 더 이어지면 안 될 거라는 아마 내부의 위기의식이 지금 싹트고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은 최근 3경기에서 평균 4실점, 오히려 대구보다도 지금 실점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8경기 연속 실점할 정도로 어떻게든지 가장 중요한 건 무실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경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항은 최근 3경기에서 오베르단과 김동진 두 명이 퇴장당했습니다. 상당한 높은 어떤 빈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 카드 트러블과 같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승점을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경기는 상당히 예측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대구 홈 경기인데다가 포항이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포항의 어떤 전력으로 봤을 때 포항의 우세를 점칠 수 있지만 대구도 의외로 이 할만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역배 가능성, 네, 대구의 승리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강원과 울산전입니다. 최근 5경기 폼을 보면 강원은 무승승 무패, 2경기 연속 패배죠. 지난 전북전에서 완패를 당하면서 연속 무패가 끊겼습니다. 울산 상황 좋지 않습니다. 클럽 월드컵 다녀온 이후에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지금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리그에선 무패 무패패 연패 흐름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강원이 1승 1무 오히려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첫 맞대결에선 김강국과 신민아의 골로 A리그 한 골 만에한 울산을 2대1로 꺾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선 1대1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주요 결장자는 강원은 김대호 선수가 카드 징계로 빠지고요. 울산은 윤종규 선수가 지금 부상 중입니다. 엄원성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이제 부상 복귀를 했습니다. 주요 스탯은 울산이 5경기 연속 지금 무승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상당히 드문 어떤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사이에 리그 3연패도 했으니까 어떤 절대 1강의 지위와는 맞지 않는 그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라운드 기준으로 할 때 하스 순위는 2015년 당시에 10위를 기록했는데 이후에 10년 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로빈이 시작되는 시점에 하스에 떨어진 적이 최근 9년간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울산 수뇌부나 김판공 감독이나 선수단이 그리고 팬들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난 대전전 패배로 인해서 지금 떨어지는 분위기를 어떻게 올릴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울산이 힘든가? 가장 중요한 건 득점이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률이 0.69입니다. 12개 팀 중에 최하위예요. 작년에는 이 1.20에 달했거든요. 거의 2배 가까이 떨어진 셈인데 찬스는 어느 정도 나오고 기대 득점은 거의 리그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록도 찾아보니까 지금 에릭 선수가 팀 내 최다 득점입니다. 9골을 넣고 있는데 최다 득점 2위가 허율이에요. 허율 선수가 3골. 그러니까 최다 득점 1위와 최다 득점 2위의 격차가 지금 6골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팀들 통틀어 팀 내 득점 1위와 팀 내 득점 2위 차이가 가장 심한 팀이 울산이고 근데 더 놀라운 건 허율 선수가 3억 골을 기록한 게 3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4달 넘도록 이 3골을 넘는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A리그에 대한 의존도도 높지만 반대로 다른 선수 쪽에서 지금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가장 큰 문제를 직면을 했습니다. 이날은 그래도 고승범 선수가 이제 징계 끊고 돌아오기 때문에 중원에는 조금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안심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은 최근 홈 2경기에서 5득점, 원정에서는 비록 패했지만 홈에서는 시원시원한 득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소개해드리고요. 강원은 포항과 마찬가지로 최근 3경기에서 퇴장이 2명 나왔거든요. 어떤 퇴장 리스크를 줄이는 숙제를 풀어야지 지난 울산전에서 징크스를 끊었듯이 울산전 2연승을 울산전에선 또 한번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을 해보면 강원 홈 경기 그리고 울산 흐름 저는 강원승 예측을 하겠습니다. 네,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하네요. 저 역시 말하는 저도 좀 재미가 없는데 다음 주에는 최대한 다른 기자가 됐든 누구를 됐든 게스트를 모시고 같이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볼만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